이 사연은 서울 어느 지역에서 실제 일어난 한 가족의 이야기를 각색하였습니다. 오전 7시 30분 서울 강남구 테헤랄로에는 이미 출근길 차량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검은색 벤츠 S클래스 한 대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운전석에 앉은 남자는 70살을 갓 넘긴 김영수였습니다. 회색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쓴 그의 모습은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영수는 차 안에서 흘러나오는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넘게 이 길을 다녔지만 오늘따라 마음이 무거웠어요. 어제 받은 건강검진 결과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의사는 별일 아니라고 했지만 나이 앞에서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다는 걸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침은 드셨어요? 운전기사 박 씨가 백미러로 영수를 살펴보며 물었어요. 하지만 영수는 대답 대신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요즘 들어 자주 그랬습니다. 말수가 줄고 혼자만의 시간이 길어졌어요. 같은 시각 테헤랄로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골목길에서는 16살 소년 민수가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운동화에 너무 큰 점퍼를 입은 그는 길거리에서 잠을 청한 탓에 온몸이 욱신거렸어요. 하지만 그럴 시간도 없었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에 게으름을 부릴 여유는 없었거든요. 민수는 근처 편의점에서 생수 한 병을 사서 세수를 대충 마쳤습니다. 거울 대신 편의점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머리를 대충 정리했어요. 그리고는 신호등이 있는 큰 길로 향했습니다. 출근길 차량들 사이에서 동전 몇 개라도 얻어보려는 마음이었죠. 아저씨, 도와주세요. 밥 한 끼만. 민수는 빨간불에 멈춰선 차들 사이를 다니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시선을 피하거나 창문을 올렸어요. 어떤 이는 노골적으로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살기 위해서는 자존심 따위 내려놓은 지 오래였거든요.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벤츠가 천천히 정차하는 것을 본 민수가 다가갔어요. 차 안에 영수는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창문을 두드리자 영수가 고개를 들었죠. 아저씨, 1,000원만. 영수는 민수를 잠깐 바라보더니 다시 신문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창문을 두드렸죠. 신호가 바뀌려는 순간 영수가 창문을 내렸습니다. 그만해. 길을 막고 있잖아. 영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민수는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물러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뒤에서 클렉슨이 요란하게 울렸고 민수는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서다가 영수의 차 옆면에 살짝 부딪혔습니다. 영수는 즉시 차에서 내렸어요. 차 옆면을 살펴보니 긁힌 자국이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차를 긁어놨잖아. 영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수는 겁에 질려 벌벌 떨었어요. 죄송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일부러가 아니라고. 그럼 뭐야? 이 차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영수는 화가 났지만 민수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마른 체구에 너무 큰 옷을 입은 소년의 모습에서 묘한 기시감이 들었어요.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었죠. 민수는 바닥에 떨어진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영수의 지갑이었어요. 충돌하는 과정에서 떨어진 것 같았죠. 민수가 지갑을 주우며 영수에게 건넸습니다. 아저씨 지갑이에요. 영수는 지갑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민수가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 사진. 지갑이 열리면서 안에 끼워져 있던 오래된 사진이 보였습니다. 흑백 사진이었는데
젊은 여성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민수는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 저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영수는 민수의 말을 듣고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 헛소리야? 남의 사진을 보고. 하지만 영수도 놀랐어요. 민수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사진 속 여성과 묘하게 닮은 구석이 있었거든요. 특히 눈매가 그랬습니다. 정말이에요. 저희 엄마 젊었을 때랑 똑같아요. 이 사진 어디서 나신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수는 당황스러웠어요. 사진 속 여성은 자신의 첫사랑이자 평생 잊지 못하는 여인, 은혜였거든요. 영수는 민수의 말을 들으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사진 속 여성은 분명 은혜였어요. 그가 40년 전 사랑했던 여인이었죠. 하지만 이 거지 같은 소년이 은혜를 안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만해. 장난치지 마. 영수는 지갑을 닫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저희 엄마예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보여주신 사진이랑 똑같아요. 민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래전 엄마가 세상을 떠나기 전 병원 침대에서 꺼내 보여준 낡은 사진이 떠올랐어요. 그때 엄마는 이게 엄마 젊었을 때야. 너도 나중에 이렇게 예뻐질 거야 라고 말했었죠. 영수는 민수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은혜가 아이를 낳았다고. 하지만 민수의 얼굴을 보면 볼수록 은혜의 면형이 겹쳐 보였어요. 특히 슬퍼할 때의 표정이 그랬습니다. 내 엄마 이름이 뭐야? 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박은혜요. 박은혜가 저희 엄마 이름이에요. 영수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박은혜. 그 이름을 들은 순간 40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25살의 젊은 사업가였던 자신과 22의 은혜가 처음 만났던 그 카페. 은혜의 웃음소리, 그녀의 향수 냄새, 함께 걸었던 한강공원의 봄날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영수는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민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없을 리가 없다고요? 왜요? 저희 엄마를 아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엄마에 대해 아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고아원에서도 거리에서도 아무도 엄마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어요. 영수는 뒤돌아서려 했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어색하고 두려웠어요. 만약 민수가 정말 은혜의 아들이라면, 그렇다면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저씨, 잠깐만요. 민수가 영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영수는 그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민수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멈췄어요. 제발, 저희 엄마에 대해 아는 거 있으면 말해주세요. 저는 엄마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것도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영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 소년이 정말 은혜의 아들이라면 그는 자신의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혜는 자신을 떠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말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영수의 반응에서 뭔가 숨겨진 것이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제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엄마가 혼자 저를 키웠다고 했어요. 영수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40년 전 아버지가 은혜와의 관계를 반대했을 때
자신은 사업을 우선시했었죠. 은혜가 나는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라고 말하며 떠났을 때도 붙잡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언제 돌아가셨어?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5살 때요. 병원에서. 암이었어요. 영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혜가 혼자 아이를 키우며 병까지 앓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 모든 고통을 혼자 견뎠다는 게 너무 원망스럽고 미안했습니다. 그 사진 다시 보여주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수는 망설이다가 지갑을 다시 열었어요. 사진 속 은혜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아팠어요. 민수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엄마네요. 엄마가 이렇게 예뻤구나. 영수는 민수의 옆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어린 시절 은혜와 너무 닮았어요. 은혜도 슬플 때면 이렇게 조용히 눈물을 흘렸었거든요. 너 혹시 생일이 언제야?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8월 15일이요. 왜요? 영수는 계산해 봤습니다. 은혜가 떠난 게 40년 전 11월이었어요. 그렇다면 시기가 맞았습니다. 영수는 현기증이 날 것 같았어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영수는 차에 기대며 깊게 숨을 쉬었어요. 너, 정말 은혜가 내 엄마야? 네. 박은혜가 저희 엄마예요. 민수의 대답을 들은 영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만약 이 소년이 정말 은혜의 아들이라면, 그리고 시기를 생각해보면 자신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하지만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혼자 살아온 자신에게 갑자기 아들이 나타났다는 게 현실 같지 않았거든요. 아저씨, 저희 엄마를 아시는 거죠? 민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알았어. 오래전에. 그 순간 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드디어 엄마에 대해 아는 사람을 만난 거였어요. 영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수와 헤어진 후 회사에 갔지만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민수와 은혜 생각뿐이었습니다. 회의 중에도 멍하니 앉아 있었고 직원들이 보고하는 내용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 김 과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아,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김 과장은 영수의 상태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일한 사이였거든요. 영수는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위스키를 마시며 4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은혜와 처음 만난 건 명동의 작은 카페에서였어요. 그때 은혜는 대학생이었고 영수는 갓 사업을 시작한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은혜의 순수한 웃음에 반한 영수는 매일 그 카페에 갔었어요. 영수 씨, 오늘도 오셨네요. 은혜의 밝은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따뜻했어요. 영수가 사업 때문에 힘들어할 때마다 옆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줬습니다. 하지만 영수의 아버지는 은혜를 탐탁지 않게 여겼어요. 가난한 집안 출신인 은혜가 아들의 앞길을 막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영수야, 그 여자와는 그만 만나거라. 너에게는 더 좋은 사람이 있을 거다. 아버지의 반대가 심해질수록 영수는 갈등했습니다. 사업도 중요했고 아버지의 기대도 저버릴 수 없었어요. 결국 영수는 은혜에게 잠시 떨어져 있자고 말했습니다. 이해해줘, 은혜야. 지금은 사업에 집중해야 할 때야.
조금만 기다려줘. 은혜는 그 말을 듣고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영수 씨. 저는 언제든 기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석 달 후, 은혜는 편지 한 장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영수 씨, 저는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행복하세요. 영수는 은혜를 찾으려 노력했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마치 바람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한편 민수는 그날 밤 지하도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영수를 만난 일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저 아저씨가 정말 엄마를 아는 걸까? 민수는 어릴 적 엄마의 기억을 떠올려 봤습니다. 엄마는 항상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특히 밤이 되면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어린 민수가 물으면 엄마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안 울어. 엄마가 언제 울었어? 민수가 잘못 본 거야.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혼자 있을 때면 항상 울고 있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어제 영수를 만났던 곳으로 갔습니다. 혹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영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영수의 차 번호판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근처를 돌아다니며 그 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민수는 큰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그 차를 발견했어요. 빌딩 입구에는 대한종합건설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기 있는구나. 민수는 빌딩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 영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후 6시가 되자 영수가 나타났습니다. 민수는 달려가서 그를 불렀어요. 아저씨. 영수는 민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너,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아저씨 차 번호판 기억해서 찾았어요. 민수의 말에 영수는 당황했어요. 이 소년의 끈질김이 놀라웠습니다. 나한테 뭘 원하는 거야? 저희 엄마 얘기 더 들려주세요.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궁금해요. 민수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영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난 내 엄마에 대해 말해줄 게 없어. 영수는 냉정하게 말했지만 민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아저씨가 엄마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건 그냥이 아니잖아요. 민수의 지적에 영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은혜의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닌 이유가 있었거든요. 아저씨가 혹시 제 아빠예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수는 그 말을 듣고 멈칫했어요.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지만 영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그걸 눈치챘어요. 엄마가 말했어요. 제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다고 했어요. 영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혜가 정말 그런 말을 했다면.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내 아빠를 원망하지 마라. 그 사람도 힘든 상황이었을 거야. 민수의 말에 영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은혜가 죽을 때까지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게 더욱 가슴 아팠어요.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영수는 차에 올라타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차 문을 붙잡았어요. 제발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엄마 얘기를 해줄 사람이 아저씨밖에 없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수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영수는 그날 밤 다시 한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수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은혜가 죽기 전에 했다는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내 아빠를 원망하지 마라. 그 사람도 힘든 상황이었을 거야. 영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은혜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찍은 사진, 은혜가 써준 편지, 그리고 마지막에 받은 그 짧은 작별 인사까지. 영수는 편지들을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은혜의 예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어요. 영수 씨, 오늘 카페에서 만난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영수 씨와 함께 있으면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영수 씨, 사업이 힘드시죠? 저는 항상 영수 씨를 응원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꼭 성공하실 거예요. 편지 하나하나에는 은혜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때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이런 소중한 사람을 놓쳤다니. 영수는 마지막 편지를 펼쳤습니다. 은혜가 떠나기 전에 쓴 그 편지였어요. 영수 씨, 저는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당신의 앞길을 막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저를 찾지 마세요. 저는 괜찮을 거예요. 언제나 행복하세요. 영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은혜가 이미 임신한 상태였다는 걸,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 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영수는 일찍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어요. 민수에 대해, 그리고 은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박은혜라는 여성에 대해 조사해 주세요. 40년 전에 사라진 사람이에요. 탐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오래된 일이라 쉽지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한편 민수는 어제 영수와 만났던 빌딩 근처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다른 직장인들은 모두 출근했는데 영수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빌딩 경비원에게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혹시 김영수 회장님 오늘 안 오셨나요? 경비원은 민수를 이상하게 바라봤어요. 너 누구야? 왜 회장님을 찾아? 저 회장님께 중요한 할 말이 있어요. 경비원은 민수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은 아무나 만나시는 분이 아니야. 가거라. 민수는 쫓겨났지만 멀리 가지 않았어요. 빌딩 근처 공원에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영수의 차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민수는 급히 빌딩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저씨,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영수를 보고 민수가 소리쳤어요. 영수는 민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또 왔구나. 네. 아저씨를 기다렸어요. 영수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하루 종일 자신을 기다렸다는 이 소년이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어요. 나를 따라와. 영수는 민수를 회사 응접실로 데려갔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렸지만 영수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배고프지? 뭔가 시켜줄까? 영수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저는 엄마 얘기만 들으면 돼요. 영수는 민수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소녀는 음식보다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더 원하고 있었어요. 너, 지금 어디서 살고 있어? 그냥, 여기저기요. 지하도나 공원에서 자고 있어요. 민수의 대답에 영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약 이 소년이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자신의 피를 나눈 아이가 거리에서 구걸하며 살고 있다는 거였어요. 고아원은 안 갔어? 갔었는데 15살 때 나왔어요. 거기서도 괴롭힘 당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줘서요. 민수의 말에 영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혜의 아들이 이런 고생을 했다니. 네, 엄마. 은혜에 대해 말해줄게. 영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엄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착하고 따뜻하고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지. 영수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엄마는 웃는 게 예뻤어. 웃을 때면 눈이 초승달처럼 구부러졌지. 너도 그런 눈을 가졌구나. 민수는 영수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엄마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는 거였어요. 엄마가 아저씨를 많이 좋아했나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지. 나도 엄마를 정말 사랑했어. 그럼 왜 헤어졌어요? 민수의 질문에 영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자신이 은혜보다 사업을 택했다고, 아버지의 반대에 굴복했다고, 어른들의 사정이 있었어. 영수는 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아저씨가 제 아빠죠? 민수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영수는 당황했어요. 그건 확실하지 않아. 확실하지 않다는 건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죠? 민수의 논리에 영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거든요. 내일 병원에 가자. 검사를 해보면 알 수 있을 거야. 영수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꼭 해봐요. 그날 밤 영수는 민수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거리에서 잘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여기서 하룻밤 자거라. 내일 검사 받으러 가자. 민수는 영수의 집을 보고 놀랐습니다. 너무 크고 화려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저씨, 혼자 사세요? 그래. 쭉 혼자 살았어. 영수의 대답에 민수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 큰 집에서 혼자 사는 영수가 외로워 보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영수와 민수는 함께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둘 다 긴장했어요. 영수는 손을 떨었고 민수는 계속 다리를 떨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데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의사의 말에 둘 다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후 영수는 민수를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은혜와 자주 갔던 그 카페였어요.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기가 너희 엄마와 자주 왔던 곳이야. 영수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낡았지만 따뜻한 느낌의 카페였습니다. 엄마가 뭘 좋아했어요? 카페라테를 좋아했지. 그리고 치즈케이크도. 영수는 은혜의 취향을 하나씩 말해줬습니다. 민수는 그 모든 걸 기억하려고 노력했어요. 저도 카페라테 좋아해요. 그리고 치즈케이크도요. 민수의 말에 영수는 놀랐습니다. 정말 은혜를 닮았구나 싶었어요. 카페에서 나온 후 둘은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영수와 은혜가 자주 산책했던 길이었어요. 엄마랑 여기도 자주 왔나요? 응. 특히 저녁 때 자주 왔어. 노을 보는 걸 좋아했거든. 영수는 은혜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영수가 정말 엄마를 사랑했다는 걸 느꼈어요. 아저씨, 정말 엄마를 사랑했구나. 민수의 말에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도 사랑해.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 그럼 왜 찾지 않았어요? 엄마가 혼자 저를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터져나온 거였어요. 영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때 은혜를 찾으려 노력했지만 찾지 못했었어요. 하지만 더 열심히 찾았어야 했다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영수의 진심을 느꼈어요. 엄마가 병원에 있을 때도 혼자였어요. 저는 어렸고 돌봐줄 사람도 없었고, 엄마는 아파하면서도 저 걱정만 했어요. 민수가 말하자 영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수야, 내 아빠를 원망하지 마라. 그 사람도 힘든 상황이었을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너를 찾으실 거야. 민수의 말에 영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벤치에 주저앉으며 소리내어 울었어요. 은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는 우는 영수를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워하고 싶었지만 영수도 아픈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아저씨, 민수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영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도 아저씨를 원망했어요. 엄마를 혼자 두고 왜 안 찾았냐고.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아저씨도 힘들었다는 걸. 민수의 말에 영수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착한 아이가 자신을 이해해주려 한다니.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저씨를 끝까지 사랑했어요. 죽을 때까지 아저씨 얘기를 했거든요. 영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은혜가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사랑했다니. 그날 저녁 영수는 민수를 다시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함께 지내기로 했어요. 민수야, 배고프지? 뭔가 시켜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민수는 사양했지만 영수는 중국 음식을 시켜서 함께 먹었습니다. 민수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흐뭇했어요. 학교는 안 다녔어? 영수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고아원에서 잠깐 다녔는데 나온 후로는 못 다녔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면 학교에 보내줄게. 영수의 말에 민수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응. 내가 정말 내 아들이든 아니든 은혜의 아들인 건 확실하니까. 영수의 말에 민수는 감동했어요. 처음으로 자신을 걱정해주는 어른을 만난 거였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영수가 마련해준 방에서 잤습니다. 푹신한 침대에서 자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하루 만에 일어났거든요. 영수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실에서 위스키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만약 민수가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둘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오늘 회사에 같이 갈래? 영수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사에서 직원들은 민수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회장이 갑자기 어린 소년을 데려온 게 신기했거든요. 회장님, 저 아이는 누구입니까?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내 아들일 수도 있어. 김 과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일했지만 영수에게 가족이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영수의 말에 김 과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민수는 영수의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책을 읽기도 하고 창밖을 보기도 했어요. 영수가 일하는 모습을 보며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나중에 아저씨처럼 될 수 있을까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영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지. 넌 똑똑한 아이야. 그 순간 전화가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일 오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수는 전화를 끊고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긴장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거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영수와 민수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둘 다 한마디 말 없이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긴장감이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괜찮을 거야. 영수가 민수를 향해 말했지만 자신도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민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보며 입을 열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 부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그 순간 둘 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민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제 아빠예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넌 내 아들이야. 영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40년 만에 자신에게 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였어요. 병원을 나온 후 둘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었거든요. 영수는 차를 세우고 민수를 바라봤어요. 민수야, 네, 아빠. 민수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영수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금까지 몰랐어서. 괜찮아요. 이제 찾았잖아요. 민수의 순수한 말에 영수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착한 아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앞으로는 내가 책임질게. 학교도 보내주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게. 영수의 말에 민수는 환하게 웃었어요.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생긴 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영수는 민수를 위해 쇼핑을 했습니다.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줬어요. 민수는 새 옷을 입고 거울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정말 저예요? 그래, 정말 잘생겼다. 영수는 민수를 보며 흐뭇했어요. 깨끗하게 씻고 새 옷을 입으니 정말 은혜를 닮았다는 게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저녁에는 좋은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민수는 생전 처음 보는 음식들에 놀라워했어요. 이게 다 먹는 거예요? 응, 다 내 거야. 영수는 민수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기뻤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된 음식을 못 먹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아빠, 엄마 얘기 더 해주세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는 정말 예쁜 사람이었어. 마음씨도 곱고 항상 밝았지. 영수는 은혜에 대한 기억을 하나씩 들려줬습니다. 민수는 그 모든 이야기를 소중히 들었어요. 엄마가 아빠를 처음 만났을 때 어땠대요? 첫눈에 반했다고 했지. 나도 마찬가지였어. 영수의 말에 민수는 웃었습니다. 그럼 왜 헤어졌어요? 진짜 이유를 말해주세요. 민수의 간절한 눈빛에 영수는 진실을 말하기로 했어요. 아빠가 어리석었어. 할아버지가 반대하시고 사업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를 소홀히 했지. 그때는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 영수는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엄마가 떠날 때도 붙잡지 못했어. 나중에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지. 엄마가 임신한 걸 알았다면 당연히 붙잡았겠지. 절대 혼자 두지 않았을 거야. 영수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도 몰랐다면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둘은 은혜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영수가 사설 탐정을 통해 위치를 알아낸 거였어요. 작은 공동묘지에 있는 소박한 묘비 앞에서 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 아빠 찾았어요. 민수가 묘비에 대고 말했습니다. 영수도 입을 열었어요. 은혜야, 미안해. 너무 늦었지만 이제 우리 아들 잘 키울게. 두 사람은 은혜 앞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야 일어났어요. 엄마가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가 만난 걸. 민수가 말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수가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학교 알아볼게. 내 나이에 맞는 학교로. 정말요? 저 공부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넌 똑똑한 아이야. 엄마 닮아서. 영수의 말에 민수는 환하게 웃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영수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 집이 내 집이야. 마음껏 돌아다녀도 돼. 민수는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너무 크고 좋은 집이었어요. 아빠, 정말 꿈 같아요. 나도 그래. 하지만 현실이야. 그날 밤 영수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했어요.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드디어 진짜 가족이 생긴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둘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자연스러웠어요. 오늘 학교 보러 갈까? 네, 빨리 가요. 민수의 밝은 대답에 영수는 웃었습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얼마나 달라질까 기대가 됐어요. 학교 상담을 받으러 가는 길에 영수가 말했습니다. 민수야, 앞으로 힘든 일이 있어도 혼자 견디지 마. 아빠가 있다는 걸 잊지 마. 네, 아빠. 저도 아빠 힘들 때 도와드릴게요. 민수의 말에 영수는 감동했어요. 이런 착한 아들을 두다니 자신이 참 복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마워, 아들. 아빠도 고마워요. 저를 찾아주셔서. 둘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가족이 된 거였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영수가 찾아준 좋은 사립학교에 전학을 갔어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점차 학교 생활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아빠, 오늘 수학 시험에서 90점 받았어요. 민수가 성적표를 들고 뛰어와서 자랑했습니다. 영수는 민수를 안아주며 칭찬했어요. 정말 잘했다. 역시 내 아들이야. 선생님이 제가 정말 똑똑하다고 하셨어요. 조금만 더 공부하면 반에서 1등도 할 수 있대요. 민수의 밝은 표정을 보며 영수는 흐뭇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거리에서 구걸하던 아이가 이렇게 달라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로운 건 아니었습니다. 학교에서 민수를 괴롭히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야, 거지 출신. 돈 냄새 난다. 집이 아무리 좋아도 원래 거지였잖아. 아이들의 놀림에 민수는 마음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아빠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영수는 민수의 이상한 기색을 눈치챘습니다. 민수야, 무슨 일 있어?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영수는 믿지 않았어요. 뭔가 있구나. 아빠한테 말해봐. 영수의 다정한 목소리에 민수는 결국 털어놨습니다. 학교에서 저를 놀리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거지 출신이라고. 영수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그런 애들은 신경 쓰지 마. 내가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야. 하지만 아빠, 애들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저는 정말 거지였어요. 민수의 말에 영수는 민수의 어깨를 잡았어요. 들어, 민수야. 내가 거리에서 살았던 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건 내 잘못이지. 내가 엄마를 찾지 못해서, 너를 보살피지 못해서 그런 거야. 영수의 진심 어린 말에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그리고 내가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착하게 자란 게 자랑스러워. 넌 정말 훌륭한 아이야. 영수의 위로에 민수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다음 날 영수는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요청했어요.
제 아들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제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약속했지만 영수는 더 확실한 조치를 원했어요. 혹시 괴롭히는 학생들의 학부모님들과 만날 수 있을까요? 그건 좀 예민한 문제라서. 선생님은 난색을 표했지만 영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주일 후 학부모 회의가 열렸어요. 민수를 괴롭히던 아이들의 부모들도 참석했습니다. 제 아들이 다른 아이들에게 상처받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영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괴롭히던 아이들의 부모들은 어색해했어요. 아이들이 그렇죠 뭐. 장난으로 한 말일 텐데. 한 학부모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영수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장난이라고 하시지만 듣는 아이에게는 상처가 됩니다. 제 아들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처럼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영수의 진지한 말에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영수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학부모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민수를 괴롭히는 일은 없어졌어요. 오히려 아이들이 민수에게 친근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오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와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민수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영수는 기뻤어요. 물론이지. 언제든 데려와. 주말에 민수의 친구 3명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영수는 아이들을 위해 피자와 치킨을 시켜줬어요. 민수 아빠, 정말 멋있어요. 민수가 부러워요. 이런 큰 집에서 살고. 친구들의 말에 민수는 뿌듯했습니다. 영수도 흐뭇하게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저녁이 되어 친구들이 돌아간 후 민수가 영수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저를 위해 학교까지 가주시고. 당연한 거야. 아빠니까. 영수의 말에 민수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밤 영수는 민수가 숙제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아들이 기특했어요. 민수야, 장래 희망이 뭐야? 아빠처럼 사업가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도 하고 싶고요. 민수의 대답에 영수는 감동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남을 도우려 한다니. 좋은 생각이야. 아빠가 도와줄게. 정말요? 그럼 저도 아빠 회사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먼저 열심히 공부해야 해. 네, 꼭 열심히 할게요. 민수의 다짐에 영수는 뿌듯했습니다. 한편 영수도 변화하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일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민수와 보내는 시간이 더 소중했습니다. 김 과장, 오늘 회의는 내일로 미뤄줘. 아들 학예회에 가야 해. 네, 알겠습니다. 김 과장은 놀랐지만 기뻤어요. 영수가 가족을 위해 일정을 조정하는 걸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거든요. 민수의 학예회 날, 영수는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아들의 무대를 지켜봤습니다. 민수가 연극에서 주인공 역할을 맡았어요. 우리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빠예요. 무대에서 민수가 외친 대사에 영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관객들도 박수를 쳤어요. 공연이 끝난 후 민수가 뛰어와서 영수를 안았습니다. 아빠, 어땠어요? 최고였어. 정말 자랑스러워. 영수는 민수를 꼭 안아줬어요. 이런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둘은 은혜의 사진을 보며 이야기했어요. 엄마도 오늘 제 공연 보셨을까요? 당연히 봤을 거야. 하늘에서 가장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영수의 말에 민수는 웃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좋은 아빠 만나서. 민수가 사진에 대고 말하자 영수도 덧붙였어요. 은혜야, 고마워.
이렇게 좋은 아들을 낳아줘서. 둘은 은혜의 사진을 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완전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학교에서는 반 부반장을 맡고 있었고 성적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밝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아빠, 오늘 선생님이 제가 학생회장 후보로 나가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민수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수는 민수를 바라보며 뿌듯해했어요. 정말 우리 민수가 그렇게 인정받고 있구나. 네. 그리고 저 나가보고 싶어요. 학교를 더 좋게 만들고 싶거든요. 민수의 적극적인 모습에 영수는 감동했습니다. 1년 전 거리에서 구걸하던 소년이 이제는 리더가 되려 하다니. 그날 저녁 영수는 민수와 함께 학생회장 선거 공약을 준비했어요. 어떤 공약을 내세울 거야?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저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민수의 말에 영수는 놀랐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남을 도우려는 마음이 대단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아빠가 도와줄게. 선거 당일 민수는 당당하게 연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학생회장 후보 민수입니다. 저는 우리 학교가 모든 학생이 행복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친구들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민수의 진심 어린 연설에 학생들은 박수를 보냈어요. 그리고 민수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학생회장에 당선됐습니다. 축하해, 민수야. 영수는 민수를 안아주며 축하했어요. 민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저를 믿어주고 지원해 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학생회장이 된 민수는 약속대로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영수도 회사 차원에서 장학금을 지원해 줬어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많은 친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좋은 일을 하니까 아빠도 기뻐. 이런 게 진짜 보람 있는 일이야. 영수도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사업 성공만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의미 있는 일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어느 날 영수는 민수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민수야, 여름 휴가 때 유럽 여행 어째? 정말요? 저희 둘이요? 엄마가 가보고 싶어 했던 곳들을 함께 가보자. 영수는 은혜가 생전에 가보고 싶다고 했던 파리, 로마, 런던을 함께 여행하고 싶었어요. 여행 준비를 하는 동안 민수는 설렜습니다. 생전 처음 해외여행이었거든요. 아빠, 엄마도 함께 가는 것 같아요. 민수가 은혜의 사진을 여행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엄마도 함께 가는 거야. 파리에서 에펠탑을 올라가고, 로마에서 콜로세움을 구경하고, 런던에서 템스강을 거닐었습니다. 매 순간이 소중한 추억이 됐어요. 아빠, 정말 행복해요. 엄마도 행복해 하실 것 같아요. 민수가 템스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수는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엄마가 가장 바랐던 게 이런 거였을 거야. 우리가 행복한 모습 말이야. 여행에서 돌아온 후 영수는 큰 결정을 했습니다. 회사 경영에서 한 발 물러나고 민수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한 거였어요. 김 과장, 이제 회사 운영은 자네에게 맡기겠네. 회장님, 갑자기 무슨. 나도 이제 진짜 인생을 살고 싶어. 아들과 함께 말이야. 김 과장은 영수의 결정을 이해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은 거였어요. 민수는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꾸준히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공부도 잘했지만 무엇보다 남을 돕는 일에 적극적이었어요. 아빠,
저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싶어요. 사회복지학? 네.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요. 민수의 꿈에 영수는 감동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남을 위한 공부를 하겠다는 거였어요. 좋은 생각이야. 아빠가 응원할게. 민수는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의 명문 대학 사회복지학과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발표 날 영수는 민수를 안고 기뻐했어요. 축하해, 민수야. 정말 자랑스러워.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저를 믿어주고 지원해 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대학 입학식 날 영수는 정장을 차려입고 민수와 함께 갔습니다. 다른 학부모들 사이에서 뿌듯하게 서 있었어요. 저기 우리 아빠 보여요? 정말 멋있죠? 민수가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수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어요. 입학식이 끝난 후 둘은 은혜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꼭 찾아가는 곳이었어요. 엄마, 민수가 대학생이 됐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영수가 묘비에 대고 말했습니다. 민수도 덧붙였어요. 엄마, 저 열심히 공부해서 엄마처럼 착한 사람이 될게요. 그리고 아빠도 잘 모실게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은혜가 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둘은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빠, 저를 만나서 후회하지 않으세요? 민수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영수는 놀랐어요. 무슨 소리야? 왜 그런 생각을 해? 아빠는 저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민수의 말에 영수는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민수야, 너를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너 때문에 내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았거든. 정말요? 정말이야. 예전에는 돈과 성공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사랑과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 너 덕분이야. 영수의 진심 어린 말에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요, 아빠. 아빠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엄마가 하늘에서 우리를 맺어준 것 같아요. 둘은 서로를 안아줬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으며 말이에요. 창밖으로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 아래서 영수와 민수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어요. 이제 정말로 완전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몇 년 후 민수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영수는 그런 아들을 보며 자랑스러워할 거입니다. 은혜도 하늘에서 두 사람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을 거고요.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진짜 가족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영수와 민수, 그리고 은혜의 이야기가 그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